정말 참담했고요. 그것도 여성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참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고소를 못했다 그랬는데 진짜 무서운 게 지금 현실이 그렇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까도 호소를 하잖아요. 예. 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까지 전부 나서서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과연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맞아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 호소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압박인지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 2차 가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피해 여성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장경태, 저 요즘 여성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장경태 의원이 2022년 5월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2022년에 이 성폭력 특별법을 가중 처벌하는, 네. 그러니까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랬죠? 이때는 다만 이 처벌을 무겁게 하되 어떻게 보면은 무고, 그러니까 허위로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장치를 두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이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당시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었어요. 또 그렇죠. 네, 여가위 소속으로 성폭력 특별법을 이렇게 더 엄격하게 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예. 무고죄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열리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었죠. 분명히. 네.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정면 부정하는. 그렇죠. 네,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권력 형성 사건이에요. 그리고 권력형 조직 은폐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로남불. 2022년에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고 2022년에는 뭐 무고죄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마치 꽃뱀처럼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계속해서 진실을 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성 의원들은 장경태 의원을 오히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된다. 네,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안타까움, 억울함, 두려움 이런 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가 그런데 어제 이 피해 여성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입니다.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비서관인데 장경태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도 유망한 재선 의원을 상대로 없는 사실을 한다. 위원장의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장경태 의원도 진실이 곧 밝혀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영상이 다 나왔는데 무슨 진실 타령입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영상을 보여줘도 계속 진실 타령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참 정말. 그리고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 녹화 맞지요.
녹화 맞습니다. 녹화 인터뷰인데요. 그게 왜요? 얼굴 안 내놨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사람 또. 이분이 피해자가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온 것 자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럼요. 거예요. 엄청난 용기. 예. 오죽했으면 나왔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요.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각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정말- 미투운동 촉발시켰던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는 막 엄청나게 응원해대고 뭐 용기 있다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뻔뻔해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다. 아... 네. 이런 분이 재선 의원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의 최측근이고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그렇죠. 장경태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하고 나눴던 SNS 대화 내역하고 통화 녹음까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 녹화까지 조사 과정을 다 원해서 그걸 영상 녹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이분이 2차 가해도 이거 좀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2차 가해 부분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차 가해 부분도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가해가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분들을 상대로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변보호도 받고 있고요. 음. 또 보복 우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피해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자나 목격자, 아. 주변인까지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022년에 조수진 의원께서 3차 가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권력형 성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예. 굉장히 심각해요. 어. 예. 더불어 만진당이에요. 허.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건이. 예. 근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빚어진 거예요. 예. 이때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이 당시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세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 권력형 성사건의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 호소인으로 호소인. 부르자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랬죠. 박원순의 권력형 성사건으로 벌어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했던 분들이 캠프의 요직을 맡고 아. 선거운동에 나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예. 그 세 분을 굉장히 때렸죠. 피해 호소인 3인방 해가지고. 아. 그래서 캠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 네. 결국 캠프에서 나갔어요. 이 세 사람들은요. 아니 박영선 후보도 예.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특히 여성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 그 정도로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예. 문재우,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이 세 여성 의원이 공천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예? 네. 또 다시. 예. 그래서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공천 심사위원이고 예. 고민정,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야. 그렇다면 예.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를 부르자고 주장한 분들이 예. 계속해서 뭐 누구를 검증하고 그러네요.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맞아요. 네. 공천심사위원은 누군가를 검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검증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예. 계속해서 그때 가장 화두가 성사건이었잖아요. 그랬죠. 또 박완주 의원도 성사건에 휘말려서 맞아요. 당시에 물러난 직후였어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였는데 예.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한 분들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심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일침을 간 거죠. 뜬금없이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 가가지고 피해자님이요 이런 표현을 또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권력 형성 사건 또 뭐 연애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랬었죠. 사건이. 예. 그래서 이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진 거예요. 예.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받은 지 1년 만에 심판을 받았어요. 바로 권력형 성사건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지도부가 와해가 됐고 윤호중 현재 행안부 장관이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이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행보가 현충원 방문 아닙니까? 예.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가지고 정말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오거돈 피해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순국선열이냐? 너무 모욕적이다. 그렇죠. 왜 현충원에 가서 사과를 하느냐? 저는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맹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윤호중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이 권력형 성사건을 바라보는 이 당내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는 싶은데 당내 여성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 다 두둔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 가가지고요. 네, 생뚱맞게 현충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피해자님이요 사죄드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참.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감찰 조사 8일째 지금 결론 못 내리고 있고 정청래 대표 지금 입국 다물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9일째입니다. 예. 네, 오늘이 9일째고요. 야. 지금 계속해서 뭐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진실 타령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예. 장경태 의원 힘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윤리감찰 결과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은요. 서울시당위원장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원장직도 유지를 법사위원 하고 있습니다. 예.